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제2요구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선동을 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국민연금 소득세채율 43%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검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로 명태균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 씨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정략적인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임명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최 권한대행이 불과 2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차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론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계엄 선포 원인 중 하나란 여당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암살 계획 제보 이후 신변 보호를 요청한 이재명 대표는 안전상의 이유로 불참하며 당 공식 일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도보 행진과 야당 공동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연금에서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의 비율에서 정부 여당의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 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단 인구나 경제 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내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을 고리로 민주당에 대한 역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에 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환영했습니다. 여당 소식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범법 세력들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도 기각이 예상된다며 철회하라고 주장했고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과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선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특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 협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추경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죠. 8번째 기각.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29건입니다. 본회의 의결로 13명의 고위공직자가 탄핵소추됐습니다. 네. 또 어제까지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렸는데 결론은 모두 기각입니다. 여야는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는데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현재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은 이 기각 결정에 동의를 하지만 이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과 국회 회의록 열람 거부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
헌재는 소추 사유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지만 이 재량권 남용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건 특혜 조사가 아니며 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언도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대와 같이 이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네, 기각은 하되 탄핵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 대한 일말의 좀 여지도 남겨준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당은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 야당은 재발 방지 목적을 인정했다. 이렇게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제 헌재 결정으로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른바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꼽기 때문인데요. 이 민주당은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는 윤 대통령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27번의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헌재가 별개 의견으로 감사원장에게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한 점, 그리고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적시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탄핵 기각이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헌재 기각 결정이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은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이재명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슈픽 살펴봤고 두 번째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구속 취소 후폭풍. 네, 지난주 금요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 주간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네. 이 검찰이 즉시 항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여야는 각각 공수처와 검찰을 향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날 이제 또 대통령이 석방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검찰에 많은 관심이 이제 쏠렸었는데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명태균 씨 등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야당에서 곧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네. 이 여당은 법원이 밝힌 구속 취소 사유에 수사권 문제가 거론되자 이 공수처 폐지를 비롯해 오동훈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여기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과 검찰이 상반된 의견을 밝히면서 즉시 항고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은 건데요. 이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법원은 시간으로, 검찰은 날, 그러니까 일수로 본 차이가 구속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쟁점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검찰은 실무상 날로 계산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구속기간 산정 등 논란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천 처장은 석방된 이후라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면서 시간과 날에 대해 확립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면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부당하지만 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날 게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이 검찰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이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장외 여론전 고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여야가 모두 거리로 나섰습니다. 네. 이 다른 지점은 여당은 개별 의원들이 모인 것이고요. 야당은 당 차원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국회 바깥 장외 여론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개별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 60명, 80명 단위로 움직이니까 전체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찾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연일 이제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야 모두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지만요. 이 개별 의원 행동은 소신에 따른 거라면서 제지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이 넘는 62명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4일째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전한길 강사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 주변을 걸으면서 탄핵 각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죠. 연일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면서 철야 농성과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단식에 나섰고 삭발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 앞까지 매일 삼보일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여야 모두 서로에게 헌재 선고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 원로들도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에 승복하는 내용의 이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라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넘겼으니까 또 다음 주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이슈픽 천재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간첩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거리를 누비고 있는데도 간첩 수사에 최고 역량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 지켜보고만 있고 대공수사를 떠맡게 된 경찰은 지난해 1년 동안 겨우 간첩 1명을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함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극우 유튜버들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극우 유튜버들이 대학가 집회에 난입해 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학생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의 폭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한 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다음 주 초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의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에 공개한 후보자 정책 비전 영상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선관위는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 의원에 대해 오늘 16일과 17일 전 당원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로 대선 후보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케빈 메카시 미국 전 하원 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안보 이슈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 의장은 70년을 넘은 한미동맹은 지역 안보를 넘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관계로 우리 국회는 어제 초당적으로 한미동맹을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IRA 보조금 축소는 양국의 경제적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문직 비자 등 현안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메카시 전 의장은 경제 통상 문제뿐 아니라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간 여야 간 이견 속 적잖은 논란이 되어왔던 상법 개정안이 결국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비롯해 재계에 미칠 파장 등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먼저 어제 긴박했던 상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상임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모든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제2호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 거죠. 앞서 재계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좀 더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면서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른바 주주환원 촉진 세제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관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밝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지금 저 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시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금융감독원장의 제2요구권 반대라는 복병 속에서 최 대행의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주주냐 기업이냐 식으로 택하기보다는 최적의 해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해해 두 분 콤비와 함께하게 됐는데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과연 나누게 될까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오늘로 예측이 됐었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졌는데 일각에서는 뭐 다음 주도 확실하게 낙관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치권 이슈들 다뤄볼 텐데 차근차근 오늘 이야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인지된 사건을 무죄할 수사하는 등 이 대상이 불명확하고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만큼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의 원칙과 형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한마디로 그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최 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오늘 먼저 우리 정은혜 의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공감하지 네. 못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 논리는 줄 탄핵을 한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거는 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2달 만에 8번 정도 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는 12.3 계엄령에 촉발했던 원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지금 1년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제가 요즘 그 명태균과 김건희 그 여사의 대화를 지금 많이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다 보면 2021년부터 벌써 지금 캡처돼서 가지고 있는 것들만 한 28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그 연락 사이가 뭐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넘어서 공천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뭐 정당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마리오네트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럽에서 손가락에 실을 달아서 움직이는 네.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 인형처럼 김건희 여사를 조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의 자리를 또 제안했다는 의혹도 이제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태균 특검법은 정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권한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기자의 질문이 현재 그 대선 출마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내가 현재로서는 내 임무를 다하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선 출마의 그 기회조차 좀 열어두고 있는 대답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권한대행이 외신과의 이런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섰다. 그리고 제2요구권을 행사한 그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이유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정은혜 전 의원께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너무 미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소환 계획이 있다고도 밝혔고 지금 그 후원자로 되어 있는 김한정 씨는 뭐 한 번 소환 조사 받았는데 재조사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의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자면 네. 그 수사 대상이 너무 넓다는 이야기는 지금 다 공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명확성,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고 또 수사가 개시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례가 네. 없는 또 이제 기존의 그 수사가 개시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또 재판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까지 특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고 또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명하게 되는 뭐 그런 규정도 넣었는데 그런 임명 간주 조항은 또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제의 요구권이 뭐 권한대행의 뭐 행사 범위를 벗어난다 이 얘기에 일단 좀 반박하자면 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되어서 권한대행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입법부에서 어떤 뭐 위헌인 법률을 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런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의 원칙상 지금 행정부는 권한 대행이 수장인 겁니다.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은 이 명태균 특검법에 관해서는 여러 위헌적인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뭐 아마 제의 요구가 되더라도 예. 통과 안 되고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짧게 반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언론사가 공개하거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뭐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캡처한 걸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지 검찰이 굉장히 미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동일하게 한마디 더 듣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조사를 받아서 이런 뭐 진행이 되고 이런 건 사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밝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게 유출되고 있는 것도 검찰이 수사한 수사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유출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브리핑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검찰이 충분히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그 헌재가 결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일부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두 분 생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혜란 전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특히 그 검사들 관련해서 탄핵 사유 없었다는 거는 아마도 애초에 처음부터 자신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유는 없었는데 다만 검사들 그 권한 정지만을 위해서 했던 탄핵 소추죠. 이거 분명히 탄핵권의 남용인 것이고. 네. 이제라도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했던 이 탄핵 소추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 돌아왔으면 좋겠고 지금 헌재가 3달 넘게 90 며칠 동안에 이제 심판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가기관이 운영에 차질이 생겼으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너무나 주요한 공직자들이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어요. 이 피해는 오로지 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렇다는 점을 지금 전 국민이 다 알아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헌법상에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헌법의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여태까지 헌법상 당연히 이 탄핵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 남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스스로 절제했기 때문인데 정치 권력이 지금 그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위헌은 아니지 않냐라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절제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룰을 바꿔서 이제 개헌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판사 출신의 김혜란 전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고,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부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됐다. 그리고 탄핵 남발이 아니다라는 게 적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각 사유를 보지 않고 그리고 지금 기각 결정만을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특히 헌재에서는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점이 아님을 명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명시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도 연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탄핵 소추권이 남발된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탄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법률에 위반한 증거가 사실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그 증거가 충분히 있었다면 네. 저는 분명히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관련 검사 3인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뭐 PC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부실한 면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특검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헌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측면은 저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부에 좀 동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그 기각 결정으로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29번의 탄핵을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나온 모든 결정 8번이 다 네. 기각입니다. 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결정이 기각이다. 네. 네. 여태까지 뭐 우리 헌정사상 가장 많은 탄핵을 했는데 다 지금 기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사 3명에 대한 지금 그 탄핵 사유는 그 결정문에서도 그 수사 절차상 어떤 위헌 위법 요소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뭐 제3의 장소에 불러서 수사를 했다 이런 것들 위법한 수사 아니라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남발했다고 보이고 그 기저에는 사실 이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었던 네. 관여했었던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중앙지검 검사들이에요. 이거 개인적인 사실 사적 복수의 목적으로 지금 남용된 게 맞다고 지금 보입니다. 네, 사적 복수를 이렇게 탄핵으로 남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헌재의 그 사유를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검사 3인에 관해서도 수사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좀 미진하고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수사 재량을 남용했고 뭐 이럴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의 사유가 있을 때,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됐을 때 비로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수사의 결과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재량을 남용했고 이런 정도의 그런 사유만으로 광범위하게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고 명태균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고, 자,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측이 이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정은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과연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내란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라고 여당 측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 공격을 하고 있고, 현재 재판부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과 결과를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부터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지. 네, 사실 우리 예측은 이번 주 내로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로 좀 저희가 예상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또 이제 한 주 미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검사들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8대 0으로 네. 아마 제가 유추해 보건대는 지금 숙고를 거쳐서 아마도 어떤 결론이든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헌법재판소는 좀 다르지만 각자 재판관의 의견을 원래 내지만 뭐 법원에서 일반 사법부에서는 합의부라고 했을 때 3명의 판사가 같이 합의를 하는데 누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게 다 판사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래는 헌법재판은 다 각자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충분히 숙고를 하고 합의를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또 그 대립을 막고 또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을 막아서 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7대 0, 뭐 8대, 저 6대 2 이런 식의 인용 결정을 많이 예상을 했었을 텐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8대 0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다, 인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물론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저는 역사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선고일 지정이 좀 늦어진 게 총리 탄핵안 선고일 지정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신문 기일이 잡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보건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지금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죠. 오늘 오후에 탄핵 선고일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가포 비상, 을호 비상 뭐 이런 식으로 비상 체계도 논의를 하고 전국에 지금 기동대 337개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의를 오늘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인근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재 주변에.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보호받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1,4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들에게 지금 학생들 가정통신문이 내려졌는데요. 그 가정통신문에서는 17일, 1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량 휴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선고일이라든지 선고일 이후에는 또 학교가 또 재량 휴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중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주말 정도가 돼야지만이 또 학생들이 학교도 갈 수 있고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게 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 기각 결정을 두고
지금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친구들이 어렸을 때 얘기할 때 반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게 제가 오히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헌재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결정이 났을 때에 불복하지 말고 헌재의 결정을 따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국민의힘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헌재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헌재를 압박하는 그 82명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 있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얘기만 살짝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거 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어떤 근데 왜 의미입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구속 취소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즉시항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한테 유리한 재판만 취사 선택해서 따르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구속 취소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 마지막 날이죠.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즉시 항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도 검찰은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는데요.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상급식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검찰의 입장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정은혜 의원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던 의도는요.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은 상급심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이지 이것을 외압을 하거나 이럴 의도는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 그 포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률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를 도와준 것이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 법률적인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포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도 본인을 구속 취소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만 나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해달라.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이제는 구속 취소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요. 이 법은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게 누구만을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즉시 항고해야 한다 이 발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는 경솔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사실 그 개개 판사의 어떤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예,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기소와 동시에 인신 구속에 대한 모든 권한은 검찰에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해 드려보자면 지금 수사 과정에서 그 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만약에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즉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풀어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법원이 그 이후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해도 동시에 그냥 직권으로 다시 영장 발부해서 법원에서 구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어도 그래서 설사 그것이 인용되어서 구속을 유지해라, 석방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이 상급심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법원이 더 이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직권으로 보석을 해서 석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석방이 또 되는군요. 내부이신 재판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거에 대한 모든 재량이 지금 법관에게 있는데 그 재판부가 구속 취소하라고 해서 풀어준 이상 그냥 그에 따르겠다라는 취지, 그리고 또 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의 취지상 구속 취지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아마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수긍이 가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면 앞으로 모든 구속돼 있는 모든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계산을 당연히 시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요 엄격하게 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것 그렇겠네요.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실무상 이것이 계산이 너무 불명확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두에게 앞으로 다시 또 날수로 계산을 할 거다라는 마음이었으면 무조건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에서 끝까지 다투어 봤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실무상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게 그러면 오케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어라고 해놓고 이제부터 다시 원래 관행대로 가는 거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시간에 있어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그럼 시간을 우리가 시로 계산을 할 건지, 그렇죠, 분으로 계산할 건지, 초까지 계산할 건지, 우리가 보통 뭐 회사라든지 대학에 원서를 낼 때는 정확하게 초까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오후 2시까지면 오후 2시 00시에 딱 그렇죠. 그게 마감이 몇 되죠. 분 몇 초까지.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뭐 구속 취소가 될 사유가 될 때는 그럼 몇 분 몇 초까지 따져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다면 재판부가 뭐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검찰은 앞으로도 재판부가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무조건 항고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항고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항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란 전 대변인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면 4시에 구속된 사람은 석방을 꼭 4시 전에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 정말 너무나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그렇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지금 당장 구금돼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불법 구금돼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네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난 이후에야 이런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으면 즉시 항고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야기 좀 마무리 좀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 말씀 충분히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로 한번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양측 진영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긴장감이 아마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 했는데 양측에서도 상대 진영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긴장감은 좀 낮추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